오늘 뉴스 톱퍼북에서는 해킹 사태로 한국을 뒤집어 엎고 있는 쿠팡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새벽 배송을 앞세워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 가도를 달려온 쿠팡이 창사 1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는 3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작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신채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일단 쿠팡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 자체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쿠팡 계정은 사실상 모든 고객에 해당하는 3,370만 개입니다.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인데요.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비롯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고객 4,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사에서 유출 규모가 7,500배나 불어난 겁니다. 심지어 쿠팡은 5개월 동안 유출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6월 24일부터 이뤄졌지만 쿠팡은 소비자 신고를 받고 지난달에야 피해 사실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빼돌린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그러면 평소에 쿠팡이 이런 정보 보호, 정보 보안에 투자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올해 쿠팡은 정보보호 부문에 89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투자 규모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은 삼성전자와 KT 다음으로 크고 유통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내부 통제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또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기업 규모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 허점들이 좀 노출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헛돈을 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들 차원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죠. 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는 30개를 넘어섰고 누적 가입자 수는 50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1일에는 일부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한 명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쿠팡을 탈퇴하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탈퇴 과정이 6단계에 달하고 주관식 문항까지 있어서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쿠팡 입장에서도 이걸 소송으로 길게 끌기보다는 뭐 선제적인 보상으로 빠르게 사태를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실제 쿠팡 측의 보상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피해자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현재는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조사 중이라면서 보상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배상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앞서 2014년 KB국민과 NH농협, 롯데카드에서 고객 정보 1억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한 명당 최대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2016년 인터파크,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한 명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쪽의 움직임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들어보시죠.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쿠팡이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쿠팡 대표 이야기가 참 더덥기도 한 게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의 소유주도 창업자도 아닌데 정작 쿠팡의 창업자는 두문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갖고 있지만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피했습니다. 김 의장은 물류센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쿠팡이츠 입점업체 수수료 논란 등 여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예.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와 자료 제출 의무가 뒤따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도 피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쿠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해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습니다만 문제는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에 입점해 있는 입점 업체들이 좀 피해가 크죠. 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매출 70%가 쿠팡에서 나오는데 이번 사태로 주문이 30% 줄었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판매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3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쿠팡을 통해 내는 매출은 지난 한 해에만 1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쿠팡의 성장세와 함께 이들의 매출도 연평균 30%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매출을 쿠팡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보니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의 탈쿠팡이 가속화될 경우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생존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 사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새로운 변곡점이 발견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청자의 클릭이 가장 많았던 기사들 바로 방금 보신 쿠팡 사태와 관련한 소식이 단연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쿠팡 못지않게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소식과 늘 논쟁적인 치킨값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퇴직연금 관련 소식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많이 본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법한 방법으로 청약에 나선 사례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이런 방법은 이제 클래식이고요. 국가 유공자를 매수해 불법 청약에 나선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사례들 많았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올해 상반기 남매인 A씨와 B씨는 고양시 주택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알고 보니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족들이 단체로 짜고 위장 전입을 벌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남매가 실제로 사는 곳은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소유한 창고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 공급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2만 8천 호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정청약으로 드러난 건 모두 252건으로 이 가운데 97%에 달하는 245건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이 있는 남편과 위장이혼을 해 무주택자 자격을 얻어 32번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서울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고생의 두 자녀를 자신 밑으로 두고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 국가유공자의 금융정보를 사들인 뒤 인천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사전에 공모한 매수자에게 매매를 시도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해당 브로커에게 정보를 넘긴 사람은 11명, 진행된 대리청약은 25번에 달했습니다.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그리고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청약 사례를 경찰로 넘겨 수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전히 기막힌 사례들이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 하반기 이렇게 큰 폭으로 늘었다가 이 적발 건수가 올 상반기에는 다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의무화된 효과로 보이는데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청약 통장 깨는 사람도 많다는데 부정청약 근절은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정청약하면 어떻게든 걸린다는 인식, 촘촘한 거름망제도만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많이 본 기사 보시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올리고 싶은데 그럼 여론도 안 좋고 소비자도 떠날까 봐 가격은 그대로 두고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대표적인 가격 인상 꼼수 중 하나죠. 최근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용량 가지고 장난 못 치게 됐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웬만한 치킨 한 마리 배달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했지만 치킨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닭이 좀 작아진 느낌도 옛날보다 가격은 높아졌는데 양은 옛날보다 약간 적어져갖고 먹는 양이 늘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양이 줄어든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치킨 양 축소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교촌치킨은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순살 중량을 30%나 줄였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처럼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반복되자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개 프랜차이즈 치킨에 대해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최대 영업정지까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태고 인건비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일 경우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알리고 이를 어기면 최대 생산 중단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번 시행에 따라서 오는 15일부터는요.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주문하실 때 이 조리 전 닭의 무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킨집 사장님들 부담 고려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소비자 공분을 사는 건 단지 양을 줄였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들이 정정당당하게 가격을 올려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않고 소비자 사랑은 그대로 받으면서도 뒤로 이익을 취했다. 이 비겁함 때문인데요. 이러다가는 피자 한 조각당의 토핑 그램수, 떡볶이 1인분당 떡의 개수 표기까지 의무화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많이 본 기사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퇴직 후 근로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이죠.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었거나 신청 방식을 몰라서 주인 못 찾는 퇴직연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잊고 쌓아둔 퇴직연금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총 1,3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말 약 1,1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287억 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 1,300억 원까지 넘어선 건데요.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는 약 7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인당 174만 원 꼴입니다. 업건별로 살펴보면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약 1,280억 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각 금융회사의 등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받거나 또 직접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앱에 접속해 퇴직연금 미청구 사실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했으면 해당 금융사의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청구뿐만 아니라 비대면 청구 역시 가능한데요.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신청하고 증빙 서류는 스캔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약 20개 금융사에서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년까지 약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퇴직 절차 밟으면서 인사팀에서 퇴직연금 관련 안내도 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정신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업자가 갑자기 폐업,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퇴직연금이 미청구된 상태로 쌓여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은행에서 이런 고지 받은 이후에 퇴직연금 찾으려면 대부분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야 하지만 내년까지는 앱으로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혹시 잊은 돈이 많은 건 아닌지 이쯤 잠자고 있는 돈들 주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였습니다. 이번 한 주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때 아닌 치킨 회동과 장남의 장교 임관식 참석 등 대외 활동이 불쩍 많아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배력 강화에서도 굵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늘린 건데요. 어머니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량, 지분율로는 1.05%를 증여받으면서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이제 20.82%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의 상속세 분할 납부가 내년 4월에 끝난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다만 나머지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끝내는 내년, 이재용 회장에게는 이번 증여에 따라 2천억 원의 증여세가 또 부과됩니다. 이 회장이 받는 배당금은 연간 약 3,5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여기서 소득세를 빼면 2천억 원가량이 됩니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같이 6회의 연부 연납이 가능한 만큼 이 회장의 세금 문제는 몇 년 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요즘 금융가에서는 회장들의 연임이 이슈입니다. 곳곳에서 새로운 회장 찾기에 나서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그 추려진 후보군의 대부분 현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고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최종 후보군까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금융권 저승사자 금감원장이 칼날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 사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다들 연임 욕구가 많으신데 그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회장 인사는 회사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지배구조 관련 TF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이미 연임이라는 말등에 올라탄 상황인데 이후에 금감원이 정말로 본격적인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면 신한금융도 그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 톱파보기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